안녕하세요. 저평가 우량주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생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건 좀 심각한데,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이요. 검찰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어요. 야, 도대체 이 김건희와 그 일당들이 나라를 어디까지 작살내고 있는가? 이러면 이제 마약 수사 관련된 이 이야기는 정말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단신부터 좀 볼까요? 단신 몇 개 좀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허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특정 사이비 종교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가짜 뉴스. 유튜버 A씨. 김병주도 뒷배 땡땡땡 의심해 봅니다. 이거 신천지 이야기거든요. 김병주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 특정 사이비 종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모 유튜버의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어왔으며 특정 세력의 도움 없이 오직 국민과 당원만을 믿고 공정하게 당내 경선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고 있다.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유튜버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 정정 및 사과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김병주 의원이 신천지 연루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봤더니 이분이더라. 그리고 건강지인 TV 김병주도 뒷배 신천지 의심해 봅니다. 제가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을 영상으로 만들었죠. 사실은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은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쭉 퍼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았던 거죠. 근데 김병주의 신천지 연루설은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이 없어. 무슨 정황이 있지? 이낙연 전 대표의 신천지 연루설은 대선 경선 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몰표, 여기서부터 사실 얘기가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정황들, 나비가 갑자기 등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근데 김병주 신천지 연루설은요, 무슨 정황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이거 좀 심각하다. 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명 빼고는 다 적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픽하는 몇 명들. 예? 그 근거는 이재명과 친하다. 뭐 이런 거 빼고는 민주당이 전부 다 내각제론자들이고 이재명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매우 조악한데 모르겠어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갈라치기를 하는 거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가짜뉴스나 이런 게 있으면 김병주 의원처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즉시 정정 사과하라. 난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맞죠. 정치인이라면. 네. 그러면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정정하고 사과를 하면 일단락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낙연 측은 이런 거 없이 바로 고소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냥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해라. 신천지 아무 상관없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영상도 내리고 정정 영상도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가짜뉴스로 민주당 내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휘둘리지 말아주길 바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타겟으로 삼는 쪽은 김어준, 이동영 이런 민주진영의 빅스피커들이 또 타겟입니다.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도 공격을 합니다. 네. 유시민도 이재명의 적이라고 설정을 하고 공격을 해요. 이런 사람들 휘둘리지 마십시오. 네. 젊은 태양은 뭐야? 양산 털보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니까 이런 사람 와서 왜 죄를 뿌리지? 자, 조국혁신당에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열었어요. 050-7878-7070 800-7070이 수상하다. 그래서 뒷번호 7070으로 국정농단 제보해달라 이걸 했는데 제보가 꽤 들어오나 봐요. 벌써 수십 통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물론 제대로 된 제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뭔가 큰 건이 하나 터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죠. 예. 7878-7070 자, 이 정권이 지금 균열이 마구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제보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권 무너지는 건 김건희 연루된 확실한 증거 요런 게 하나 터지면 이 정권 바로 무너지는데 만만치는 않네요. 자, 그리고 단신입니다. 그냥 툭 치고 넘어갈 단신인데 자, 국민의힘에서요 이진숙 관련해서 실드를 칩니다. 이진숙이 지금 아파서 못 나왔다 이러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진수 후보자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의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병원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 하시냐고. 아니, 그건 맞지 않잖아요. 웃어요, 채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주상병, 기타 척추증과 요천부 우리 어려운 말 몰라요. 우리.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진숙이 아프다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꾀병이다 이거. 왜냐면 임명장 받을 때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뭐 요통으로 입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실드를 치는 게 뭐라 그러냐. 임명장 받을 때 기분 좋았겠지. 그러니까 아픔을 참고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성범인가요? 이 사람이 신성범인가? 이 사람이 유상범인가? 누구야? 아무튼 웃어! 터졌어! 터졌다고! 빵 터졌어요. 그리고는 못 참겠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같은 당의 이 말 같지도 않은 실드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어. 아니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걸 참고 받은 거 아니냐? 진짜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에요. 와, 그래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못 참고 일어났어. 카메라에 잡히니까. 이 웃음이 순간 터졌다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같은 정당이 있나 싶습니다, 진짜. 예? 자, 민주당에서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아유, 정말 창피한 나라에 살고 있다. 너무나 창피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겨레 20일에서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기사가 있어서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투명할 수가 권력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사.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심상치 않다. 적어도 세 가지 지점에서 최고위층 권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언론 브리핑 세관 관련 내용을 빼라는 외압 관련해서. 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어. 자, 수사팀은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소통한 직후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뺄 것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중심으로 외압이 시작됐다. 자, 조병노 경무관이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칠 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취지로 압박을 했고 결국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브리핑이 연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훌륭한 성과라며 치한 바도 있는 수사인데 그런데도 서울청에 외압이 있었다? 정권 차원의 관세청 구하기 작전이 가동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당 좋은 일 할 수 없다는 언급도 경찰 내부에서 자체 생산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하다. 외부에서 주입된 논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경찰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이건 너무 이상하죠. 경찰이 왜 여야를 따지지? 그러니까 출세의 라인을 탄 경찰, 그리고 김건희 쪽에서 나온 얘기, 아니면 이종호 쪽이나 김건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간부 입에서 야당 좋은 일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범죄가 이미 드러났는데 야당 좋은 일 시킬 것 같으니까 이걸 덮자? 이게 말이 됩니까? 조병노 경무관,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라는 건 조병노가 한 말인데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종호가 승진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 네. 자, 그렇다면 조병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역시나 김건희 라인 아니냐? 김건희 쪽에서 이 위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조병노 경무관은 징계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외압을 했다는 사실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윤희근 청장이 직접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추진했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놀랍게도 조병노에게 불문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고위경찰에 대한 불문 처분은 이게 유일하다. 전체 의견 사안을 다 들여다봐도 불문 결정은 5%에 불과하다. 최고위 권력의 개입 가능성, 의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포인트. 결국 윤희근 청장은 직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는데 최고위 권력에 의한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울경찰청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외압의 고리를
윤희근 청장은 몰랐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근 청장 모르게 경찰청장도 패싱된 외압이다. 그렇다는 건 김건희 라인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요거는 저도 좀 몰랐던 건데 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 중심으로 외압이 진행이 됐고 윤희군마저도 패싱됐다는 거예요. 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이동권 시위가 있었죠. 그때 이준석이 막 이거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들이 요구했었던 게 뭐였냐면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달라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 이걸 늘려달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준석이 출근 방해하네 뭐하네 하면서 엄청나게 갈라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위가 있었을 때 이 김광호 경찰청장이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충성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에 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윤희근 청장은 패싱하고 김광호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의혹은요.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혜룡 경정이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면서 정점을 찍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죠. 왜 좌천시켰느냐라고 하니까 첫째, 공보규칙 위반. 둘째는 서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다는 이유. 좌천한 이유가 검사 직무 배제 및 회피 요청이다? 여기서 이제 검찰이 동원된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혜룡 검정의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요청은 검사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2차례 불청구했기 때문이에요. 와. 관세청의 직원이 마약 조직과 연루돼 있는 정황을 포착을 했어. 자, 그래서 압수수색할게 했더니 검찰에서 거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압수수색도 내용이 보면 조사를 받은 직원들 중에 자백을 한 직원들이 있나 봐. 아니면은 경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통신 자료 이거 압수수색 요청했어요. 통신 자료랑 이런 것들.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신청 안 해줘요. 이게 웬일이야? 응? 검사가 왜 영장 청구를 2번이나 거부했냐? 또 한 번은 뭐냐면 관세청에 있는 컴퓨터 이거 압수수색하려니까 검찰이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컴퓨터를 조사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야 니들이 이재명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조국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할 때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압수수색을 신청 거부한 이유도 황당 그 자체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번 마약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검찰까지도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놈들이 범죄 집단이야.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라인이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자, 검사가 왜 영장 청구를 2번이나 거부했나? 그 거부한 이유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또 둘째, 그런 이유로 영등포소 형사과장을 지구대장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반대로 수사 외압이라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한 인사들은 고속 승진 코스에 올라탔어요.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에 있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 관세청 빼고 브리핑 연기하고 시킨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에 가 있어. 이상하잖아. 최고위 권력 개입을 의심할 만한 세 번째 포인트다. 윗선의 눈치를 보며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투명하게 드러난 때가 또 있나 싶었던 사실. 그게 바로 뭐냐? 위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지만 김건희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 받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결국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검찰이고 경찰이고 대통령실이고 국방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검찰 조사를 김건희가 특혜를 받으면서 황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하러 온 검사들한테 휴대폰 내놔, 신분증 내놔 이러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황당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 꼬라지를 보니 마약 수사 외압도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외압을 하고 무마를 해. 그리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을 동원해서 이걸 또 막아.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검찰이 동원이 됐어요. 2천억대래요. 처음에 800억대라고 했는데 2천억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역대 뭐 두 번째인가 최대인가 뭐 이런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왜 막지? 이거를 왜 무마시키려고 했지? 관세청 직원 몇 명 살리기 위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9월이에요. 작년 9월. 총선이 4월이었죠. 그러면 이때는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했을 때예요. 그러면 전 정권 탓하면서 최대 마약 카르텔을 잡았다. 관세청마저도 마약 카르텔과 연루돼 있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뿌리면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하느라고 검찰한테 마약 수사 뺏어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신나는 사건이야.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경찰 고위 관리를 동원하고 검찰까지도 동원을 하고 그래서 막았어. 이야,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호재를 왜 막냐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관세청 직원을 털면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 주가 조작의 흔적이 여기에도 남아있을 가능성, 이게 있고요. 아니면 마약 밀수 카르텔과의 연관성 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잡았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덮었어.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외압을 넣고 덮을 수 있고 검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어? 와,
이건 선거의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고요. 문재인 정권 공격하기도 이렇게 좋은 감이 없어. 근데 이거를 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호재를 덮냐고. 자기들이 연루된 게 아니면 덮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은 이런 외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연루된 게 아니면 덮을 이유가 1도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재.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도 좋고 자기들의 치적 쌓기도 너무 좋고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도 너무 좋은 이런 호재를 자기들이 덮어. 와, 이건 굉장한 무언가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겁니다. 와, 너무 심각하죠. 자, 그리고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것도 들을만하니까 조금씩 짚어볼게요. 자, 영부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쭉 있었는데 대통령이 외면했어. 근데 총선 참패했지.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문자 뭐 1심 논란 이것까지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외면하고 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 형태의 검찰 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주도권을 김건희 여사 쪽이 가질 수 있었다. 김건희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니 수사 결론도 곧 나올 거야. 대통령실이 이 시점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것. 김건희에 대한 일종의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수사 결과 당연히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거다.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결론도 나왔고 재발 방지 대책도 취했다. 묵은 숙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축소하려는 거다. 자, 저도 사실은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왔을 때 수사 결과가 딱 나오면 결론 내고 재발 방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덮는다가 목표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이 자기들 편이잖아요. 그러면 황제 조사도 받지 말았어야 돼요.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 받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결과 도출시키고 재발 방지 만들었어. 자, 이제 끝. 이러면 끝나는 것 같았지. 하지만 김건희가 조사를 받는데 황제 조사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의구심이 더 커졌어. 얘네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론이 자기 편이면 사과를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자, 이제 이게 그냥 덮어질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잖아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김건희 털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겠지.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제1부속실 들여다봤더니 코바나 콘텐츠 있었던 애들 그대로 있고 이렇게 뻔한데 달라지는 게 있나? 없죠. 김건희가 짱구를 잘못 굴렸다. 더 일을 키운 거예요. 보수 언론은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 이뤄야 할 일 중 하나로 비선 논란 극복을 꼽고 있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제2부속실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내의 여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조선일보는 기존의 배우자 팀에 코바나 콘텐츠 출신 인사 등이 포진돼 있었던 걸 지적하며 김 여사의 지인이나 측근만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들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일보
대통령실은 가급적 최소 인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배우자팀 4-5명의 책임자로 제2부속실장을 두는 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면 제2부속실 설치는 보수 언론의 기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라지 않느냐는 적반하장식 볼멘 소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우 날카로운 기사입니다. 앞서 이종원 녹취록 등에서 보듯 김건희 여사 주변을 둘러싼 의혹들은 뭔가 예방해야 될 단계가 아닌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건 뭐예요? 김건희 나대지 못하게 좀 예방 좀 해라. 이건데 지금은 예방해야 될 단계가 아니다. 수사 대상이 돼야 할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하나만한 검찰 조사와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수습하겠다는 건 아니란 생각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관련 입장 표명은 공교롭게도 윤석열하고 한동훈 비공개 90분 회동이 진행된 날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특검과 8명의 이탈표 같은 문제까지 언급됐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럴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독대에 언론이 주목한 포인트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 당내 친윤계 정정식 의장의 교체를 막는 거로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파다했다. 그런데 한동훈 쪽 설명에 의하면 대통령은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정식은 물러났죠. 한 대표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한 것. 어느 정도 딜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는 주고받기인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얻은 건 뭘까?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줬어. 그리고 정점식이 물러났어.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 이런 것들에 찬성을 해주는 걸로 딜을 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믿고 굳히기에 들어간 것처럼 대통령도 여당이 받쳐줄 걸 기대하면서 원하는 바대로 질주하는 모양새. 저는 요건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협력 관계가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여전히 특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쏙 들어갔네. 최상병 사건은 이종원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김건희와 연관성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렸어. 용산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동훈 독자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특검의 문이 열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제2의 최상병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세상 만물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의 눈에도 이런 사정은 훤히 보일 것이다. 언제까지나 후퇴한 채로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다. 일시봉합에도 용산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라고 이 기사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 인사이트가 있는 기사였어요. 정리를 너무 잘했고 분석도 너무 날카롭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검찰까지 동원됐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예요.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근데 검찰까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자, 이건 특검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건데 특검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부권 때문에. 자,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거부권을 막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거.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쉴드를 쳐줄 것이냐? 영원히 쳐주지 않을 놈들이에요.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백척간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뒤가 낭떠러지고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때리다 보면요. 막아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 윤석열, 김건희 지키다가 내가 날아간다. 이런 정서가 어느 순간에 깔려요. 무조건 깔립니다. 몇 명만 이탈하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면 언젠간 터진다. 동아일보 조중동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아일보에 칼럼이 있는데 야 이기홍 칼럼 심금을 울립니다. 심금을 울려. 보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야. 윤석열도 휴가를 떠나겠지. 윤석열 이번 휴가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돼야 돼. 휴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윤석열과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비록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까지 기조대로 열심히 일해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후엔 나라 바로잡기 등 공적을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착각이다. 센데.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석열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아니, 물론 훨씬 더 무능하고 퇴행적인 세계관으로 나라 기틀을 부수고 민생과 국가 재정을 망가뜨린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좌파는 무조건 자기 편 역사를 미화한다. 반면 우파의 거울은 상대적으로 훨씬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는 혹독할 것이다. 내가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니네 편이야. 이런 내용도 빼먹지는 않아요. 기억 속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목들만 부각되고 윤석열 본인은 국가 비전과 국정 철학조차 모호한 채 불통과 아마추어 이미지만 남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등 국가 궤도 바로잡기는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표 업적이 아니다. 다른 보수 대통령이어도 당연히 했을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 궤도 바로잡기도 미완성이다. 문재인 의혹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문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정보원 등 안보 시스템도 무기력 상태 그대로다. 야, 니네 정권에서 지금 블랙 요원들 북한으로 다 넘어갔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자, 보세요. 최근 경남 의령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평생 골수 보수로 지내온 시골 노인분들의 대화 내용이다.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난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 야, 소설을 이렇게 쓰나? 응?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뭐 근거를 대해서 경남 의령의 지인으로부터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보통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와, 동아일보가 미쳤네, 미쳤어. 어? 미쳤어요.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씨름하며 지낸다는 대통령으로서 너그락이 그지없겠지만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씨름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술 마신다는데 뭔 헛소리야 이건. 시중 민심은 이런 게 현실이다. 이런 민심 반영 뭐냐? 한동훈 압승 전당대 결과 봐. 보수 주류에서 윤석열은 사실상 버림을 받은 것이다. 여당의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안에만 감싸며 보수의 여망을 저버린 자업자득이다. 미쳤다. 와, 동아일보 미쳤어. 와, 여당의 뿌리도 없는 근본도 없는 놈이 김건희만 감싸면서 망해가고 있는 자업자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동아일보가 이거 진짜 미쳤네. 여당의 뿌리가 없기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보수 회생을 바라는 여망에 올라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민심이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이 그걸 혼동하면 그 역시 버림받게 된다. 보수는 오로지 보수를 살릴 길을 택하는 쪽에 열망을 모아줄 뿐이다. 웃기죠? 윤 정권의 또 하나 착각은 의료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관제사 파업 대응, 영국 대처 총리 시절 탄광노조 파업 대응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사례는 지도자가 소신과 결단력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한 전범으로 통한다. 전범은 이제 모범 사례 뭐 이런 거예요. 본받을 만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범 사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전범 이런 말 안 써. 누가 이런 이 한자까지 그래서 써준 건데. 의료개혁 문제를 다루는 윤 정권의 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대처는 인도에서 수년치 석탄을 수입해서 비축했고 레이건은 파업 관제사를 대처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대응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평소 유머와 소통의 달인이었던 레이건이 취한 단호한 태도가 국민에게 주는 호소력과 윤석열의 단호한 표정이 주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니 적당히 먹여. 적당히 먹여. 의사들을 변화시킬 백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개혁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증언만 강조하며 2,000명이라는 말뚝을 박아버린 것은 칭송받을 소신과 결단력이 아니라 무모한 단수나 고집과 다름없다. 와, 동아일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료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와, 동아일보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 윤석열 또 하나의 착각은 국민을 쉽게 설득당하는 상대로 여긴다는 점이다.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 박절하지 못했다. 이 KBS 대담 발언이 있었고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최근 설명. 김 여사 출장 조사를 현직 영부인 첫 조사라고 의미부여하는 모습. 다 국민을 어수룩한 상대로 본 산물이다. 와, 동아일보가 진짜 이거 혼날라고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혼날라고 이런 글을 써? 이런 해명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수 보수층은 한숨을 내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표현은 점잖은 것이고 시중에 도는 표현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나 봐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백척간두 녹아가는 유빙위에 서 있다. 좌파 세력의 극악스러움과 자금력 동원력은 최고점을 찍고 있다. 와, 좌파 세력의 자금력 동원력이래. 자금력 좋고요. 야당의 집요한 방통위 무력화 시도는 8.15 광복 직후 좌익이 툭하면 사보타주로 생산시설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던 장면들을 연상시킨다. 상임위와 이진숙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장들의 행태에는 인민재판과 문화혁명 때의 조리돌림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이 사면초가를 극복할 길은 하나다.
임기 전반기와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즉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중의를 모으면 된다. 안 될 거 알면서 임기 반환점이 불과 석 달 남았다. 지난 2년 3개월이 완행열차였다면 임기 후반 고속열차처럼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왜냐? 다 못 채울 거거든. 이 휴가 때 제발 결단하라. 잘 좀 해라. 이러면서 자, 포장은 좌파 까는 내용도 찰싹찰싹 섞어줬지만 와, 윤석열을 대놓고 들이받는 내용입니다. 심해. 강도가 세요, 너무. 자, 조중동이 열심히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정리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근데 1도 달라지지가 않아.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조중동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은 본 적이 없어요. 조중동이 어느 정도 충고를 하고 실드를 치고 하면 조중동 시키는 대로 좀 따라가 줘. 그러면 조중동이 또 실드를 쳐주거든. 근데 조중동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조중동을 읽지 않아. 오죽하면 조중동이라도 읽어라 라고 하겠어. 그거 유튜버를 본다 이 말이야. 그거 유튜브를 봐요. 조중동조차 읽지 않아.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윤석열을 까고 김건희를 까고 해도 1도 타격을 입히지 못해. 안 보니까. 야, 이게 황당한 거예요. 조중동도 지금 애가 탄다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정기조를 안 바꾼다고? 조금이라도 바꾸면 우리가 실드 쳐줄게. 이대로는 안 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아무리 경고를 해도 윤석열은 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조중동을 읽지 않거든. 그거 유튜버만 본다고. 강하지 않고 베개 베고 핸드폰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거 유튜브만 보니까 조중동도 미치겠어. 미치겠어. 야, 이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의 이기용 칼럼 내용 세죠. 지금 조중동의 논조가 다 이래요. 윤석열 너 이대로 가다간 진짜 뒤진다 너. 이거예요. 와. 근데도 1도 달라지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요. 조중동이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면 수정하는 척을 해요. 살짝 조중동 말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 조중동이 또 실드를 막 쳐주니까.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조중동이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1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서 아마 조중동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정말 불통이다. 아니야, 불통이. 안 읽어서 그래. 모른다니까. 조중동이 어떻게 떠드는지 관심도 없어. 나는 이봉규 TV나 고성국 TV 이런 거 보면 되지. 거기 다 나오는데 거기가 정론지지. 그러니까 발밑에 얼음이 다 녹고 있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윤석열 제발 정신 차려라. 자, 조중동의 논조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판이 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다다르면 터져요.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광고 가겠습니다. 산삼순백입니다. 1666-1080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1에
이번 달에는 천삼 발효 식초입니다. 이렇게 발효 식초 안에 산삼을 딱 넣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에 식초가 좋다 그래서 식초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예. 천삼 발효 식초. 비주얼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요즘에 좀 트렌드에도 맞는 이벤트 상품입니다. 예. 산삼이 딱 들어가 있어. 지리산 함양 800고지. 예,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어요. 홍삼값에 드릴 수 있다는 점,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 자, 천삼 발효식초를 사은품으로 준비했는데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 자리한 발효실 전통 항아리에서 저온 자연 발효시킨 천삼 발효식초라고 합니다. 고온 숙성 발효가 아니라 발명 특허 받은 저온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했대요. 와, 여름 건강관리 이걸로 끝이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자, 산삼순백이었습니다. 자, 온가족 활력과 체험료 아임굿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필요한 리프레시 아임굿. 자, 진짜 너무 덥고 지치잖아요. 아임굿으로 채우십시오. 자, 아임굿은 8월 5일부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8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자, 매니아층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드시던 분들은 바로 재구매로 이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임굿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이만한 게 없네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어요. 하루에 한 포씩. 처음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포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관리 합니다. 피로회복 너무 좋기 때문에. 술 마시기 전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공부하는 학생들, 강남 엄마들한테 아임굿이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특히 피로회복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에너지 드링크나 고카페인 음료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몸에 나빠요. 아임굿 챙겨 먹이니까 집중력 강화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더라. 이게 강남 엄마들한테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임굿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 엄마들의 정보는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도 아임굿을 꾸준히 먹이고 있어서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 이 더위 사실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름방학에 얼마나 공부에 대한 성취도를 높여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 또 챙겨줘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 있는 집들 이 여름에 꼭 아임굿 먹여보시길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8월 5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주문해서 아이들 먹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8월 5일 오니까 그때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기존 물량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 나도 아임굿 한번 우리 애들 공부하는 애들 더워서 고생하는데 한번 먹여볼까?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8월 5일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보험도 점검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 가족들 보험 상품이 몇 개씩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뭘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되죠? 점검 받아보십시오. 1644-1236에 전화해서 점검 받아보세요.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이 아닐 수도 있고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지인을 통해서 보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보험 몇 개씩 있는데 내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바로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은요, 진보 채널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전화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친절하고요, 강요하지 않고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보험 몇 개씩 있는데 정확하게 손해 안 보고 보험하고 있는 거 맞나? 확인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였습니다. 한동훈 얘기 좀 할까요? 파란색 1번 MBC 징계 효력 정지 됐어요. 징계 안 된다는 거죠. 29대 0 전패. 자, 한동훈이 시비 걸었던 모든 게 다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MBC 관련돼서 시비 걸고 했었던 거 전부 다. 자, 요런 내용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완벽한 장악이 어렵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판사가 야, 공소장 이거 바꿔와 이 새끼야. 이거 한번 했었죠. 자, 이제 이진숙 관련해서도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인데요.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했고 이자만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한동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승소 가능성 없다.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당시 법무부 한동훈이 취소 소송 강행했어. 이길 수 있다. 근데 졌어. 한동훈 또 졌어. 얘가 실력이 있어? 시비 거는 것마다 지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겠대요. 또? 이거 빨리 물어줘야 돼요.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엘리엇이 보도자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의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하루하루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돈 주고 치웠으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었을까? 자, 작년 7월 한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패소 판정에 불복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패소 판정했을 때 그냥 돈 주고 치웠어야 돼요. 아니, 불복할 거야.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동훈이 그랬어요. 진짜. 이게 뭐냐?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행위가 아니라서 투자국 차원의 협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국제투자 분쟁 절차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동훈의 논리였어.
자, 한동훈이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못 이긴다 그랬어요. 다. 근데 왜 못 이길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엘리엇이 왜 시비를 걸었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훨씬 큰 회사였고 제일모직은 따라지 회사였단 말이야. 근데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주식이 들어있어. 근데 이재용은 삼성물산 주식이 없어. 제일모직 주식만 잔뜩 있어.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먹으려고 했단 거야. 그러려면 이재용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커야, 그래야지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했을 때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삼성물산이 더 큰 회사였다니까? 합병 비율이 근데 어떻게 됐냐? 1대 0.35.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삼성물산에게 엄청 불리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 제일모직이 뻔하기 때문에 뻥튀기를 해야 돼.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가치를 뻥튀기하기 딱 좋은 바이오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들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도 이만큼이야 라고 뻥튀기를 하는데 분식회계를 해. 회계장부 조작을 했다가 걸려. 그 회계장부가 조작된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에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로 합병을 하려고 할 때 삼성물산의 큰손 주주가 누구였냐면 국민연금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삼성물산 1대 0.35 비율로 합병하는 거 찬성해줘. 국민연금이 찬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용이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를 꿀꺽하게 되는, 전 세계가 봤을 때 개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가, 야,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에 지금 개입을 했어. 나 손해보게, 정부가 나 손해보게 만들었어. 한미 FTA의 조항을 찾아보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나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엘리엇한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 이거 기소했어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케이, 박근혜 유죄를 때렸어. 근데 엘리엇한테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동원시켰다라고 판결 내려줬는데 방법이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자,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대. 항소하잖아요?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1억 달러잖아요. 1,400억. 1,400억. 그럼 하루에 이자가 몇 천만 원이고 억 단위가 될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 근데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항소를 또 한다고? 자, 송기호 변호사 아시죠? 애초에 승소 가능성 없다고 경고했잖아. 법무부는 항소 대신에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상 청구라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못 이기니까 빨리 돈 주고 털어라 라고 했었던 거 무시하고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치면서 다시 재판 걸었던 한동훈한테도 물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한동훈이 뭐 하겠다 해서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영리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건 결국 정부가 내는 거니까 세금이지. 이건 엘리엇이 한국 정부한테 청구한 거예요. 정부가 내야 되는 겁니다. 엘리엇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한심하다 진짜.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대통령 숙지 때문에 행사 파토 내고 런 오늘 자기 체코 원전 세일즈 치적 자랑하려다가 숙지 때문에 못 온다 함.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치겠네. 아, 미친놈 아니야? 체코 원전 수주 맞춰 준공식 앞당겼다 돌연 연기 국제적 망신. 정부 주관으로 울진서 원전 준공식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막 불렀어. 막 불렀습니다. 근데 행사하기 7시간 전에 1호기가 고장이 났네.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 초청했다가 다 되돌려 보내고요. 현장 답사 체코 고위직은 빈 땅만 보고 갔어. 개망신도. 거기다가 여기가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야. 그래서 주요국 대사들을 다 불렀어. 체코 원전 팔았고 우리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초청을 받았으니까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주요국 대사들은. 울진군에는 공항도 없고 KTX 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럼 아침 일찍 출발했잖아. 서울에서 울진까지 차량으로 4시간 넘게 걸려. 근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연락하는 거예요.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 대사관 관계자가 아니 한참 울진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꼭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해서 거리가 멀어서 다른 중요한 일정도 대거 미뤘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렸어. 여기에 체코 고위직 10여 명도 초청을 했습니다. 준공식 후에 당초 신한울 내부를 둘러보려고 했던 현장 답사 당연히 취소되고요. 대신에 뭐 했냐? 그래도 체코 애들 왔으니까 뭐 했냐? 전망대에 올라 신한울 3, 4, 5기 빈터만 먼 발치서 내려다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대통령은 블라인드에 의하면 숙지 때문에 행사 파토 냈다. 숙지 때문에 파토 내진 않았겠지. 저게 취소됐으니까 뭐 이렇게 됐겠지. 고장나서 취소됐으니까. 아니면 숙지 때문에 파토 나서 고장났다 그랬나? 대통령이 안 왔어. 야, 대통령이 안 일어났어. 야, 어떡해. 울진에 뭐다. 그 시간에 뭐다. 야, 큰일 났어. 어떡해. 야, 울진 원자는 고장났다 그래. 고장났다 그래.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거야. 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상상을 합니까? 이런 상상을 하냐고요. 신한울 원전이 고장이 나서 행사가 취소된 게 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대통령이 올 수 없게 되자 고장났다고 핑계를 대고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상상까지도 된다니까.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습니까? 참으로 나라 꼬라지가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건강 챙기셔야지 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화가 많아졌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제 친구가 화가 많아져서 힘들어 죽겠답니다. 이진숙 되는 꼬라지, 이진숙을 인명 강행하는 꼬라지를 보고 미치겠대요.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말다툼이 심해진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화가 막 난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유튜버 일 말고 다른 일로 누군가를 만나면 사소한 걸로 목소리가 커져요. 화가 많아졌어. 하지만 화를 좀 줄여야겠죠.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잘 세우고 전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4개씩이나 받고 있으면서도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건강 잘 챙기고 좀 더 냉정해지고 싸움은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치면 이재명 대표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화도 좀 줄이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반드시 이 정권은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를 믿고 여유를 조금만 가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김어준, 유시민, 이동영 다 이재명의 적이랍니다. 추미애마저도 이재명의 적이라더니 김병주도 이재명의 적이랍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이재명과 같은 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무총리 국회의장으로 누구를 추천했냐? 정성호를 추천했습니다. 정성호, 우리가 친명좌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언론이 친명좌장이라고 그 용어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성호가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논리, 그럴싸한 것들도 다 버려야 돼. 이재명에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을 악마화시켰던 똥파리들의 논리도 그럴싸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이재명의 악마화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벗겨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문재인의 악마화, 추미애의 악마화, 김어준의 악마화, 유시민의 악마화 계속 갑니다. 이제는 김병주의 악마화까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진짜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화가 올라오거나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 그럴 땐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상상하시라고 제가 계속 팁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서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